모든 게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그런 그 내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아, 이래서 법문이 안 들렸던구나. 이게 다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게 온통 다 가려져가지고, 이 법문이 들릴 수가 없었던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15번 서면몰 출구였고, 1번 서면역 출구였던 거예요. 근데 제 멋대로 읽고서 제 멋대로 가놓고 원망하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스님 본문도 똑같이 듣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서 이제 천천히 걸으면서 그거를 이제 따라가 보니까 위로 올라오니까 제대로 쭉 이제 걸어가니까 B라는 그 지금부터 2025년 2월 23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부분이 말씀하십시오. 네, 수정지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안 가는 생각에 빠져서 고생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안다는 생각에 빠져서 좀 고생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 부서를 옮겼어요. 부서를 옮겼는데 옮기기 전에 사실 그 새로 갈 부서가 좀 정확해야 되고 좀 그러는 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나서는 희한하게 옛날에는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면 아예 도전을 안 했는데 이 공부를 하고부터는 도전을 하게 됐어요. 도전을 하면서 하다가 어려우면 하지 말지 하면서 일단은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게 돼가지고 했는데 좀 이제 우려가 있어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새로운 부서 일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전임자가 설명을 해주면은 안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알려준 대로만 쑥쑥 받아지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면서 예전에 스님이 그 서울 법회 때 콩나무 시루에 물을 주면 콩나무가 쑥쑥 자라듯이 그 말이 제가 실감이 날 정도로 나도 모르게 쑥쑥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일을 하다가 한 어느 정도 지났는데 이제 제 또 잔머리가 돌아가는 거, 조금 알겠어. 이렇게 하는 순간 있잖아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확인할 것도 덜 하면서 실수가 나는 거예요. 실수가 나다 보면은 야단을 맞고 또 모르는 것 때문에 자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좀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알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이게 막 반복이 되니까 어느 순간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이건 아닌데 자꾸 제가 이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예전에 12월인가 11월에 생각이 없다 보니까 할 일이 없었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저절로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처럼 일이 하나 힘들지도 않고 실수도 않고 그냥 하게 되고 즐겁고 하는데 이번 일에 머리가 아프니까 스님 그게 제가 마음이 있잖아요. 막 흔들려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스트레스가 없다고 했는데 이건 아닌가? 내가 그럼 나를 속이고 있는 건가? 그럼 나를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는 게 신랑인가? 아니면 전임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으면서 머리가 더 아픈 거예요. 혈압도 올라가고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게 막 꼬리를 무는 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두통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서 정말 법문을 정말 진심으로 들어봐야 되겠다.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스님 법문을 원래도 듣지만은 절절한 정말 마음으로 다시 들었어요. 또 근데 스님이 법문을 하는 중에 어느 법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스님이 이런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일체가 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체가 법을 드러내고 있어? 내가 긴장하고 들었는데 스님이
일체가 법을 드러내고 있다는 그 말씀에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이 자세가 쑥 이렇게 안 힘이 빠지면서 어머 법을 드러내고 있으면 두통도 법이네 이 생각이 하면서 진짜 이 온몸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스님. 아 그러면 두통도 법이네 이런 순간 있잖아요. 제가 두통에서 그 순간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면서 아 이렇게 안다는 게 이렇게 정말 쥐약이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편해졌는데 또 오늘 그러면서 내가 야 그래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알 수가 없다는 말 모른다 말을 조금이나마 있잖아 의미를 알겠어. 이제는 내가 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있잖아 이것은 완전히 망상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서면역에서 1번 출구 나오잖아. 내가 또 속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다 보니까 11번 출구 들어가면 금방이더라고요. 11번 출구를 하면서 이제 숙소로 갔었죠. 아침에 올 때 있잖아. 스님 11번 출구만 생각하고 쭉 걸어오다가 11번 출구 나왔는데 어제 제가 들어갔던 그 출구하고 나와서 보니까 다른 거예요. 11번 출구는 불명 11번 출구인데 제가 어제 11번 출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지하로 들어가면서 아 이렇게 내가 알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전체가 보이는데 11번 출구만 또 기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집착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안다는 건 쥐약이구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데 아니 내가 감히 어떻게 안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제가 2번 속고 나서 이제는 알 수 없어. 난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 내가 정말 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드리면서 제가 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반복해 가면서 공부해 가는 거죠. 근데 알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편하는데 왜 알 수 없을 때 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 안다는 게 빠지는지 좀 제가 그냥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못 빠지겠네. 네. 예. 뭐가 예의는 아니 알 수 없을 때는 정말 너무 편한데 알겠습니다. 몰라. 일단은 제가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는 거 안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는 거 그렇게 뭘 하나 설정을 해놓으면 또 소용없지. 왜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알 수 없다. 뭘 그렇게 열심히 정리를 해봐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생각 그게 다 힘주는 거잖아. 맞아. 예전에 제가 할 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알 수 없다, 안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알 수 없다라고 안다는 생각에 빠졌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법만 의지해야죠. 법만. 법이 뭔데요? 법이요? 어떤 게 법인데 법에 의지해? 법문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죠. 법문만. 법에 의지하는 거에 그럼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해서
자기가 손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네, 스님, 응. 제가 보니까 뭔가가 일이 생기면, 큰 일이 생기면은 좀 정리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큰 일이 없을 때는 거기서 그냥 따라가다가, 일이 좀 경계에 부딪히면은 정리를 하면서, 해결되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지. 특히 업무에 있어서는. 업무하러 나온 게 아니고 공부하려고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럴 때 보면은 내가 법을 또 못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법문을 듣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법문에서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막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스님. 그렇게 계속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자꾸 바뀌어지는. 많이 바뀌어지는 건 저도 느끼고는 있어요, 스님. 물론 지금도 정리하고 분석하고 그게 전부 그런 거잖아요. 네네. 내가 뭐 이렇다 일의 업무에 있어서는 이런다 저런다 이런 것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믿었던 부분은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현실이 해결 안 되면은 현실이 해결된다는 것은 어떤 게 현실이 해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막 고민했던 부분, 내가 두통이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법을 들으면서 해결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서 이 법문만이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하고 제가 순간순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해결이라는 것은 현실이 다 해결되죠. 공부로 인해서 모든 현실이 다 해결됩니다. 거기서의 해결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 돈 벌고 싶으면 돈 벌어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결이라는 것은 자기가 뭐 병이 낫는다든가 이런 게 해결이 아니고 똑같이 병에 걸려 있어도 몸이 병에 걸려 있어도 마음이 해결이 되면 병에 걸리지 않은 것과 같아지거든요. 마음. 그게 해결인 거죠. 병에 걸렸는데 마음은 병에 걸리지 않은 것과 같다 하면 해결된 거잖아요. 그게 해결인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현실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현실의 경계가 바뀌지는 않는데 자기 마음에는 이제 아무 문제도 없어집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과 같으니까 지혜롭게 대처하게 되겠죠. 현실의 문제에서. 그러면 그거는 마음에 문제가 없는 거니까 마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으니까 해결된 거다. 그죠? 고통은, 괴로움은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거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없으면 해결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실에서도 그런 결과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게 경계가 바뀌어야, 즉 머리가 아프던 게 안 아프게 되어야 해결된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덩달아서 아프던 머리가 안 아파지기도 합니다. 그 머리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팠던 거라면 그게 안 아파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스님 지금 질의응답을 보니까 제가 정리를 했었구나. 그게 지금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구나 느꼈던 게, 제가 이제 법문을 듣고서 정말 법문, 그 일체가 법이라는, 일체가 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 법문을 듣고서 두통도 이 법이네 하는 순간 사라졌는데, 그 두통도 법인에 했다는 것은 두통에 대한 집착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 두통에 대한 분별심이 없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내가 또 정리를 하고 있다고 느꼈던 게, 내가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스님께서 정리를 하고 있다고를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또 네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다는 게, 정리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게 지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하고 집착하는 것하고, 그냥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 흐르듯이 저절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하고 그거 다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분석하고 정리하고 뒤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맞아. 네. 아, 내가 그렇게 했었구나. 이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내가 또 지금 그렇게 했구나. 그게 그거지. 네. 그러면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러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멈춰지지 않으면. 네, 알겠습니다. 자꾸 정리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하죠, 자기가. 그 전에는 제가 12월에 정리라는 걸 없었는데, 자기가 몰랐는지도 모르고.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정리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생각이 그냥 1도 안 나고 생각이 아예 없었다니까요. 정리고 뭐고 이 정리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았는데, 지금 정리 말씀하신 거 보니까 확실히 정리를 하고 있었다는 게 제가 알죠, 그건. 제가 알죠.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법원님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생각해도 생각한 바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모양이죠. 네, 생각이 1도 없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데 제가 그냥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원래 그렇게 필요한 생각은 저절로 들기 때문에 저절로 할 일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생각을 한다 싶지 않고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있다 없다 이게 근데 확실히 이번에는 그래, 있다 없다가 없죠. 없어. 지금 정리라는 게 지금 확실히 있어요. 알겠어요. 정리라는 게. 알겠습니다. 네. 정리라는 게 감사합니다. 확실히 있어요. 이것도 정리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쉬어지면 또 정리할 거예요. 정리라는 게 있으면 안 되나요? 자기 마음이 분별에 매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분별에 매인 거죠. 이번이 아니고 지금 네. 분별에 매이면 안 되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분별에 매이면 안 되나요? 제가 또 순간 아니요. 아니오면 어떻고 맞으면 어때요?
정리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요? 어때요? 정리 안 해야 되나요? 말을 못 하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몰라서 말이 안 나와요. 말 안 나와. 막혔어요. 해결이 됐어요. 둘 다 해요. 그럼 해결이 안 된 거구만. 근데 시원해요. 둘 다인데 시원해요. 그래요? 네. 그럼 막히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막혔는데 지금 시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봐요. 손주분 나와서 대화하니까 좋잖아요. 다음 정덕 부모님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스님께서 방문하실 때, 뭘 썼을 때, 어떤 사람이 뭘 썼을 때 자기가 쓰는 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런 말을 가끔씩 뭔가 입상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에서 춤을 춘다, 이런 자기가 자기가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럼 그런 상태는 완전히 자기 마음속에서 아상이 떨어져 버리고 분별이 떨어졌을 때 그건 최대한 자기의 최대치를 이렇게 표현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반 정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스님이 그때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었는데 혈육단을 하실 때 달리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뭔가 전혀 스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1등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같은 취지로 그걸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 그 순간에 뭔가 분들이 탁 떨어졌을 때 내가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 않았나. 아까 이제, 자기가 경연대회에 나왔을 때 자기가 하지 않는 것 같더라. 이런 하고, 스님께서 그때 하신 거하고, 같은 취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조금 거기서 많이 헷갈리고, 좀 궁금합니다. 그때 분별이 100% 떨어지면, 정말 제가 아무 욕심도 없고, 그러면 내 능력의 최대치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능력의 최대치를 나타내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제가 그렇게 저럴 수도 있나 했는데 한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스님께서 그때 달리기 하실 때도 그렇게 잘 달릴 수 있었던 거는 에 대해서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어떤 대답을 하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쓰는 것 같지 않았다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거 열심히 연구해 보세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뭔가 완전히 분별에서 떨어지고 보면 정말 제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금이 가니까 궁금한 겁니다. 금이 가니까 예. 그게 아닌가 해서 저 그런 거 모른다니까요. 능력이 최대치가 나오는지 아닌지. 능력이 최대치라는 게 없는데 무슨 능력이 최대치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할 수 있어요? 능력의 최대치는 어느 만큼이 도대체 능력이 최대치인데요? 완전히 분별이 완전히 떠진 상태고 욕심이 미련이고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를 최대 달리는 게 아니라 날아가면 능력이 최대치인가? 1초 만에 뛰면 능력이 최대치인가? 뭐 어떤 게 최대치인데요? 아니 제가 한 100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어떤 미련과 뭐 아상과 욕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90밖에 발휘를 못하던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 120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100을 그렇게 네.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달리기를 몇 초 만에 뛰면 능력이 최대치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포부님이 능력의 최대치라고 하시니까 능력이 최대치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무엇을 능력이 최대치라고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한 거는 사람이 가끔씩 어떤 상황에 처하면 약간 초능력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나 이런 의구심을 막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떤 그 집이 무너졌을 때 그 밑에 이렇게 닫혀 있을 때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시간을 버텨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힘들은 어디서 나올까? 그런 초능력이 어떤 사람 속에 있나? 이런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인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예. 그거 혼자 연구하세요. 저는 몰라요. 그런 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그다지 배고파 죽을 지경도 아니고 뭐 그렇게 몸이 힘들어 못 견딜 지경도 아니고 그렇게 무슨 큰 문제가 당장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죠. 그럼 그렇게 끝도 없는 분별망상이 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호기심이네. 그러니까 이제 배부르고 등 뜨시면 온갖 생각이 들겠죠. 알겠습니다. 능력의 최대치라는 것도 법부님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개념이네. 제가 물어보니까 법부님도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능력의 최대치라는 것도 내가 능력의 최대치라고 해놓고 보니까 능력의 최대치가 어떤 건데요 하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능력의 최대치라는 그 개념 자체가 내가 막연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만들어낸 개념이다. 그런 거였구나. 그럼 다른 것은 말해서 뭐하리. 전부 다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말 자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런 단어를 썼으니까. 근데 뭐 거기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물음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일단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물 위를 걸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니 물 위에 물을 이렇게 물 위에 어떻게 좀 우리가 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연구하던 사람이 배를 만들어냈겠죠. 그럴 수 있는 게 무한한 능력이죠. 그런데 왜 물 위를 걸어야만 돼요? 그거는 비유거든요. 비유. 물 위를 걸었다. 근데 그 물 위를 걸어야 돼요. 배 만들어내서 타면 되지. 배가 없을 때는 안 가면 되지. 또는 수영을 배워서 물속에서 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관심이 조금 있고, 그런 잡다한 것들에는 관심이 많고. 네, 저 공감증이 너무 많은 게 쓸데없는데 공감증이 많아가지고 그게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싸잡아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능력의 최대치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구나. 근데 그 다음은 말해서 뭐하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네. 이게 되면 다른 것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다른 궁금함도. 아니 100m를 몇 초에 뛰어야 능력이 최대치냐고. 그 법부님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능력이 최대치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네. 대략 요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정해놓는 거지. 그거는 대략 얼추 정해놓은 거지. 그건 또 바뀔 수 있어. 그럼 그 능력이 최대치가 아니야. 어떻게 도대체 능력이 최대치인데? 능력의 최대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조오록 일부 부패 때 마조오록에서도 충분히 법문을 했지만 내 분별심이 없어진다. 그럼 항상 완벽하다. 근데 법부님은 뚱딴지같이 내 분별심이 없어지면 내 능력의 최대치가 나오겠구나. 법문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네, 컴퓨터가 떨어지는 게 되게 있습니다. 이순위는 뭐예요? 이순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능력의 최대치가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이 관심이 있는 게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해놓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전부 그런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 원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은 다 그런 걸 원하고 있어요. 보부님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그런 걸 원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멀고도 멀었어요. 관심은 온통 그런 거에 있다니까요. 온통 분별되는 것에.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능력을 나타내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안 그런 척? 좀 더 내가 능력 나타내고 싶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사는 거지. 안 그래요?
굉장히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죠. 네. 굉장히 좀 뭐랄까 그냥 너무너무 자기가 정말 그런 만약에 가능하다면 야 능력도 너무 많고 아는 것도 너무 많고 또 뭐예요 마음도 너무 넓고 분별심도 하나도 근데 이게 다 분별심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야.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보자고. 분별심도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우아하고 품이 있고 세련되고 고차원적이고 뭐 아무튼 좋은 거는 다 갖춘 사람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사는 거지. 그죠? 그런 사람이고 싶죠. 그래봤자 죽는데 내일 모레는 죽어요. 분별심 때문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뭐 대단한 괜찮은 멋있는 뭐 아주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써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돼도 만족이 안 됩니다. 다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모든 면을 다 가져도. 자기 추구심이, 자기 분별심이 멈추면 대만족이 돼요. 큰 대자. 대만족이라는 것은 완벽한 만족이 된다는 불만이 제로가 된다. 불만이라는 것은 나 불만이야 하는 것만 불만이 아니고 불만, 만족이 안 된다.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아유 나 원하는 것도 없어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안정이 된다. 완벽한 안정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본래의 지혜가 스르륵 저절로 나온다. 본래의 지혜가.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 아무 괴로움이 없어진다. 아무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진다. 좀 유치하게 막 유치원생들한테 하듯이 말로 좀 한다고 하면 그지없이 맑고 깨끗하다. 그지없이 가볍다. 완전히 정정하다. 이 세상 사는 이대로.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된다. 아우 불편함, 뭐 불만족, 불안, 괴로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러면 경계는 안 바뀌었는데 마음이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정말 그냥 나 부러울 거 없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조금도 뭐가 더 원하는 게 없어지고 더 원하는 게 없어진다는 것은 아유 뭐 이대로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대로 산다 그런 것도 없어요. 이대로 산다 그런 것도 없어요. 원하는 게 없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태인지 좋게로 말하자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자꾸 정말 어쩌다가 떨어지는 물방울에 취해서 그거 좋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법우님이 뭐
몇십 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몇십 년 동안 그 친구분들과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나는 빠지지 않고 참석해 온 사람이다. 근데 이 법회하는 날이 한 달에 한 번 그 모임하는 날과 같았다. 그래서 이제 법회에 오면서 그 몇십 년간 빠지지 않고 참석하던 모임을 안 가게 됐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자기한테 해당되는 그런 부분, 그만큼 비중이 있는 부분을 그냥 딱 적고 공부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 당연한 거예요. 아, 방법을 찾아서 그러면 이렇게 할까? 아, 한 번은 가고 두 달에 한 번씩은 가고 한 번은 안 가고 이렇게 할까? 라든가 아, 뭐 그날은 꼭 뭐 법회가 그날만 있나? 한 달에 도대체 법회가 몇 번인데 다 참여하고 그날 한 번만 빠지지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오래 빠지지 않고 참여한 친구들과의 그런 모임이라면 예를 들자면 그렇게 거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마음 자세를 볼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접을 수 있어야 되죠. 당연히 출가할 때는 모든 걸 다 접고 막 가잖아요. 하나라도 포기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접을 수 있어요? 다 접고 출가할 수 있어요? 뭐 한 번쯤 그 한 번의 법회 그 법원이면 다른 법회에 다 참여해요. 그럼 한 번쯤 그날도 꼭 가야 되냐고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그럼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한 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게 계산으로 해서 자, 법회가 한 달에 10번이다 그러면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겠죠. 10분의 1이 아니거든. 그때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그 기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고 또 보이지 않게 계속 영향을 미쳐요. 이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줄 모르니까 한 번쯤 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한 번쯤 빠지고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물론 그렇게 그 서울, 대구, 부산 법회 다 다니는 분 또 다른 분도 계세요. 단지 그거 다 다니는 것만 그 행위만 갖고 말씀드린 게 당연히 아니고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어느 만큼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적게 되겠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왜 그런 말 있죠. 옛날에 그 스승을 찾아서 뭐 몇 달을 걸어갔다. 뭐 1년을 걸어갔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중국 같은 데 나라도 크니까.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은 돌아가셨더라.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소식이 뉴스에 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모르고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또는 찾아갔을 때에 그 문답
하면서 그때 깨우칠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법이 없어서, 법문이 없어서, 책이 없어서, 법문이 없어서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법문은 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자기 마음 자세인데, 자기 법문은 다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나머지는 자기 마음 자세인데, 자기 마음 자세가 안 돼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녹화해서 올려놓은 거 보면 되지. 이렇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리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녹화한 거 보면 되지. 이러겠어요? 무조건, 예를 들어, 굉장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만나러 무조건 가겠어요? 녹화한 거 보면 되지. 이러겠어요? 그게 자기 마음이 얼만큼 관심이 있냐, 얼만큼 간절하냐, 얼만큼 원하냐, 그거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머리 써서 절대로 해탈이 안 됩니다. 방법 그런 게 있어서 해탈하는 게 아닙니다. 불나방이 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사방이 다 터져 있는데 아무리 대로나 날아가도 살 수 있는데 그냥 불 속으로만 들어가려고 한다. 거기가 길인 줄 알고. 끝없이 길을 찾는 거예요. 잘 들어보고, 잘 들으라는 말은 잘 듣고 해석하고, 자기가 어떻게 길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계속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네가 하는 것은 분별뿐이다. 법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잘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잘 들어보라는 거지. 그렇게 뒤집어지기까지 이 이습이 뒤집어지기가 안 뒤집어지거든요. 습관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안 뒤집어져요. 얼만큼 마음의 비중이 있으면 그게 뒤집어질까요? 아니, 이건 꼭 해야 되나 이게 다른 데서 표시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표시가 돼요. 자기가 그렇게 이제 요령을 피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해탈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요령껏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업식대로 그냥 하고 싶어서 내 업식대로 하고 싶어. 업식의 힘, 그래서 업식의 힘이 강하다는 거지. 업식의 힘은 태산법만큼 강하고 업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먼지만큼도 힘이 없고 그거는 내가 그 업식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뒤집어지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안 원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별을 더 원해서 내 업식 따라 사는 것을 더 좋아해서 즐겨해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운선 성법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선생님입니다. 저는 어저께 있었던 엄청 부끄러운 경험,
털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어저께 제가 부산 그 소참을 처음 혼자 이렇게 저 혼자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길이 좀 서툴 테니까 좀 일찍 가자 싶어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서면역에 내렸어요. 딱 내렸는데 딱 15번 출구 15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우리 청에서는 소위 맡으신 분들 너무 대단하시다. 딱 내리면 15번 출구 딱 보이게 어떻게 이렇게 너무 잘 해놓으셨다 그러면서 그 출구를 딱 올라왔어요. 이제 다 왔겠다. 부산역에서 화장실에 들려야 되는데 그것도 참고 한 10분도 안 걸릴 테니까 일찍 가서 물도 한 잔 마시고 화장실도 들리고 이렇게 좀 숨도 고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타고 올라갔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익숙했다는 길이 아니고 이상한데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전자담배라고 또 가게가 또 있어요. 그래 몇 번을 돌아도 거기가 나타나지가 않아서 마음이 너무 급해서 가지고 이제 아시는 법원님 두 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한 분은 미리 전화를 꺼놓으셨고 한 분은 또 참석을 안 하시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고 할 수 없이 이제 하랑 법원님한테 이제 보이스톡을 해가지고 나 이마저만이고 이렇다 그랬더니 잘 안 들린다고 두 번 다시 전화를 드려서 했더니 이제 스님께서 목소리가 들리시더라고요. 15번 출구에서 쭉 가면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또 물었어요. 스님 그러면 앞으로 쭉 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면 돌아서 가라는 거 이러면서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알겠다고 찾아보겠다고 해서 이제 저가 또 왔던 길을 오락가락 하면서 이제 찾고 있는데 안 돼가지고 하랑 법인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나 이만저만해서 길을 못 찾겠으니까 15번 출구로 혹시 어느 법인님 좀 나오시게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내고 나서 딱 발걸음을 옮기는데 딱 드는 생각이 나 미쳤구나 이거. 완전히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그때 한꺼번에 쫙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제 모습이.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이 소임을 해줘야 되고 내가 속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 니 오라 그래서 왔나? 누구 오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니 왔고 응? 전화해서 스님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너는 그거 믿지 않고 너 생각으로 그냥 계속 하고 있잖아. 멈추고 이미 법문은 시작됐다. 이미 법문은 시작됐는데 넌 어디 가서 법문 들으려 하느냐. 딱 그 말이 들려오면서 걸음이 딱 멈춰졌어요. 그리고 그래 늦으면 늦지. 여기서 이제 스님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갔는데 딱 올라갈 때 15번 출구에서 올라가면서 정말 너무 알아듣기에 너무 편하게 15번 출구 딱 내리자마자 15번 출구가 나오게끔 너무 잘해줬다는 생각이 딱 올라가서 못 찾으면서 딱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딱 바뀌고 그러면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그런 내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이래서 법문이 안 들렸던구나. 이게 다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게 온통 다 가려서 가지고 이 법문이 들릴 수가 없었던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15번 서면몰 출구였고 1번 서면역 출구였던 거예요. 근데 제 멋대로 읽고서 제 멋대로 가놓고 원망하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스님 법문도 똑같이 듣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서 이제 천천히 걸으면서 그거를 이제 따라가 보니까
올라오니까 제대로 쭉 이제 걸어가니까 B라는 그 파리바게뜨 그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제 걸음이 저도 모르게 빨라지더라고요. 엄청 뛰었어요. 뛰고 오른쪽으로 오니까 커다랗게 전자담배 그게 딱 보이고 그 세븐일레븐 딱 그 앞으로 가니까 어머 스님이 딱 그 차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막 이랬어요 제가. 그러고 그 앉았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진심인가 그게 이 진심인가요? 라는 말만 눈 들고 그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러고 이제 제가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기차에서 잠을 한숨 자고 국역에서 내려서 딱 밖으로 나오는데 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쏟아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방문을 듣는데 두 개의 기찻길이 평양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수시로 하셨는데 우리는 원래부터가 둘이 아니다. 원래 하나다. 그러니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스님이 저렇게 자비로운 방문을 하고 계셨는가. 그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너무 창피스러워갖고 이 말을 할까 말까 너무 망설이다가 스님한테 진짜 한대 정말 진짜 후들패게 맞아야 돼. 정신을 차리지. 그러고 용기를 내가지고 정덕법인 손 들기 했는데도 한참 있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스님. 이상입니다. 용기 있네요. 그런 거 자백하시고. 꽃뽀페 잘 하고 오셨네요. 요령 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 그런 말을 그 잔소리로 들어야 하나? 못하게 해도 죽어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들똥말똥인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다 잔소리가 되죠. 다른 법부님들도 그렇게 다 살고 계실 겁니다.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 나한테 맞춰라. 그 이제 명분을 들어가면서 이러이러니 내가 맞잖아. 이러이러니 나한테 맞춰주는 게 맞잖아. 다 그러고 살고 계시잖아요. 법회하는 장소조차 가깝다 멀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구만요. 시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고 그런 분들은
공부를 그냥 안 하시면 돼. 공부가 어차피 해봤자 안 될 테니까. 그냥 그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는 우리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정말 관심을 갖고 성심성의껏 하다가 보면 그런 기회도 오죠. 얼마나 좋은 법회를 하고 오셨습니까?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말보다 효과가 크잖아요.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근데 무슨 법문이 들렸으랴. 내 식으로 들었겠지. 매사에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매사에 내 중심으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법문도 내 식으로 들었을 거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내가 없어짐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거지. 내가 없어지려면 조건이 없어야 돼요. 무조건적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나한테 맞춰라 이래 되면 그러니까 뭐 공부를 그러면 그냥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나한테 맞춰라. 내가 무조건 전부 나로 인한 거니까 그게 떨어져 나가야 내가 자유가 되는데 나한테 맞추라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럼 자기가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나한테 맞춰라 이게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게 그래 뭐 좋은 법회 하고 가셨네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책 본다고 의식이 조국이 되는 거 절대 아니고 법문 다 이해한다고 조국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눈꼽만큼도 안 됩니다. 실제로 마음에서 그렇게 겪어봐야 조금이라도 조금 자극이 되지. 그게 이제 조금 자극이 된 겁니다. 그 정도 자극에도 우리 꿈쩍도 안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일시적으로 이제 좀 자극이 된 거지. 무조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 것도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런 경험도. 보부님이 에이 뭐 그냥 뭐 일요일마다 목요일마다 법회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찾아가랴 이렇게 머리를 쓰셨으면 그런 경험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면서 겪는 그 일들에서 자기 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아상이시면 하루 종일 자기 아상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심각하구나 하면 내가 내 상태가 심각한 게 진단이 되는 순간에 더 관심을 갖고 이 공부에 그러니까 더 발심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아상으로 인해서 부딪힘이 있을수록 발심이 강해지겠죠. 내가 이러고 살 수는 없다 하는 게. 그런데
생활은 생활이고 하고 따로 있으면서 살 때는 생활 속에서는 이러고 저러고 다 조건 붙여서 나한테 맞춰라 내가 옳잖아 이러고 살면서 법문 들어도 소용없어요. 법문이 그 생활에서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은 법문 따로 두고 공부하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내가 자꾸 뭐 자유로워하시는 게 느껴진다고들 많이들 말씀들을 하긴 하시지만 그 정도로는 우리가 자유가 되는 데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는. 이 공부 욕심은 소욕지족이 아니라 공부 욕심은 커야 됩니다. 하나라도 조건이 있다면, 마음의 조건이 있다면 자기가 자기한테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생활 속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다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생활이 얼마나 좋은 연습 문제를 푸는 얼마나 좋은 장입니까?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건드려주는 사건들이 바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 기회죠. 그거를 반성해서는 소용이 없고 법으로 법에 관심을 가지면 공부로 인해서 저절로 그게 조복이 되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 그 법회 하는데 가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니라 그 기본이죠. 그것도 기본입니다. 그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죠. 그게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제 그거 얼마 거리도 안 되는데. 근데 내 할 거 다 하고 가려고 하니 갈 시간이 뭐 여건이 뭐 안 되는 거지. 무조건적이 아닌 거죠. 무조건적.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참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화상으로 참여하는 거하고 그 다음 그도 저도 아니고 그냥 녹화 방송 올라와 있는 거 보는 거하고 그 세 가지는 차이가 많이 있죠. 그렇다는 걸 이제 아시고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거든요. 그 같다고 여기거든. 왜?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합리화를 시켜버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화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우리는 근데 그분들이 전부 현장에 오시면 현장이 장소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안 오시면 하기는 편합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안 오시는 게 좋긴 합니다. 제가 좀 편하게. 그래도 보면 그 자기 지역만 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전국 각지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멀다고 생각하고 오실 거예요. 아마 멀다. 근데 꼭 그러더라고요. 서울 오는 분들이 무슨 파주 이런 데서 오는 분들 전에 보면 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산에서 온 분들이 멀다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부산에서 서울 온 분들은 다 가깝대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은 가깝고 파주에서 서울은 멀구나.
또는 꼭 파주가 아니라 서쪽, 북쪽, 동쪽, 아니면 서울 안에서도 아유 가까우니까 이러는 게 가깝고 멀고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마음이 있으면 가깝고 멀고가 상관이 없어져요. 마음이 없으니까 가깝다 멀다 이게 되죠. 법회는 제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지. 그게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야 되겠다 하고 오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뭐 때문에 제가 오라 합니까? 뭐 때문에? 왜 제가 오라 해야 됩니까? 그냥 몰라서 그런다 싶으면 이제 알려는 드리죠. 이런 거는 다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선택해서 하시라. 빨리 마음이 편해졌으면 그런 얕은 마음으로는 공부는 안 됩니다. 제가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 거는 마음이 그거는 일시적으로 편해진 그걸 말합니다. 그 일시적으로 편해진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또 불편해질 테니까. 그런 편안해짐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지 않아요? 그럼 내가 소용이 없다고 해야 소용 없어지나? 근원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돼야 되죠. 그게 목표여야 되지. 그게 발원이어야 되지. 그걸 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면 일시적으로 편안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도로아미 탑을 뒤집으시는데. 그런데 그냥 어슬렁 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가해서 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내가 이 공부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될 똥 말 똥인데. 그렇게 안 해도 꼭 몸이 출가해야?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적당히 하면서 할 거야. 그렇게 해서는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라지를 말아야 됩니다. 물론 웬만큼 그 정도는 편해지겠지만 그건 뒤집어지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 해보십시오. 별들을 할 얘기가 없네. 잘 해보십시오 말고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여튼 알아서들 잘 해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